디자인 넥스트는 비장애인 참가자와 장애인 코디네이터가 함께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워크샵 프로그램입니다. 비장애인 참가자는 장애인 코디네이터의 사용성을 관찰하고 질문하며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결과물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시작이 예리한 관찰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학생 스스로 체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 때도 그렇고 현업에서도 알면서도 반복하는 실수는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면서 디자인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디자인을 했을 때 결국 실제 사용자에게는 필요 없는 결과물을 만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넥스트에서는 사용자를 실제로 관찰하고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만듦으로써 사고의 확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경험은 상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는 어찌 보면 이론에 불과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무언가 실제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학생이니까 상상만 하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으로 사고하는 과정이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17년이 되어서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기존의 집합식의 이례적이고 형식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든 진정성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관찰하고 장애 당사자와 토의하는 과정이 진정성 있게 참가자들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넥스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관찰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발전시키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관찰하기와 문제 정의하기에서는 장애를 가진 코디네이터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비장애인 참가자의 사용성과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한 여러 내용 중에서 꼭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발전시키기와 프로토타입 만들기에서는 정의된 문제를 발전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팀원들 그리고 디자인 전문가와 장애인 코디네이터의 피드백을 통해 사용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아이디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는 10년 전에 시각장애인의 운동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웨어러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각장애인 마라토너 분들과 같이 달리기를 하면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제가 상상으로만 여겼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 계기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바꾼 것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도 달라지게 만들었었습니다.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길거리에서 보기는 하지만 만나서 대화해볼 기회는 잘 없거든요.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경험할 기회도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식에 대한 진정성은 장애를 가진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경험해야만 진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넥스트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경험을 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 학생들이 이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좋게 생각됐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뭐 무례해진다거나 불편함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 할 수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라도 한 번이라도 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장애인을 대할 때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가까이서 관찰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장애인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그냥 인터넷이나 매체로만 이게 어렵다라고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런 쪽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폭 이런 거 이슈가 있다? 계단이 많은 때 불편하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그 눈높이가 돼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앉아있을 때 보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냥 보이는 거 외에도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들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잘 이해가 됐어요. 이번 기회로 뭔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걸 좀 뭔가 얻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 문을 다 못 열면은 휠체어가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사실 일상에서 되게 소소한 것들인데 투표할 때도 턱 때문에 단차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도서관 팻대를 이용하기가 힘들다거나 그런 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평소에 안 하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직접적인 관찰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알게 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좋았고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분과 함께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마트에서 물건들이 가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내가 고르고자 하는 물건이 만약에 위에 있으면은 꺼내기도 어렵고 이게 좀 세로로 배치가 돼 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고르기가 쉬울 텐데 그런 세세하게 신경 써서 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상황에 있는 그 사용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직접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라고 하는데 뭐 데스크 리서치를 통한 것보다 이렇게 직접 오늘 뒤에서 같이 장애인분의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런 기회가 좀 더 많다면은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